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확진자 1번, 2번에 대해서 이제 바이러스 동작 및 전염 보고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논문을 좀 열어봤고요. 일단은 요약을 드리자면 두 확진자는 우한 폐렴 증상을 호소하면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또 간단한 증상을 호소했지만 검사 결과 둘 다 양성이었어요. 두 환자 모두 묽은 변, 기침, 오한이라는 게 몸살 같은 겁니다. 마른 기침, 가래끓음, 코막힘, 인후염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분석 및 임상 관찰 결과 CT 검사로 이미 폐렴 진행 상황이 보인다면 이미 바이러스가 있다고 예상되고요. 된다고 내용이 적혀 있고, 또 해당 보고서에는 임상된 환자가 총 2명으로 매우 적고 확신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임상 환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 보고서는 참고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방역 대책 및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본 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단 뭐 바이러스 활동성 및 치료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백전백승 지피지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가 진행이 되구나라고 이제 아셔야 이제 어느 정도의 방어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 이 의학 논문은 이제 JKMS라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논문이고요. 누구나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계실지 참 걱정이 되지만 참 의료진 분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20년 2월 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중증급성 호흡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고요. 확진 건수가 증가하면서 역학조사와 임상증명에 대한 정보가 축적됐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운동성 및 복제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2명의 중증 환자 바이러스 운동성과 복제에 대해 다루며 이 두 환자는 바이러스의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또 이 글은 사스의 바이러스 부와 역학관계가 기존에 보고된 사스 코로나 또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병 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요. 확인된 환자는 20년 2월 셋째 주 현재 한국인 환자 31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 7만 명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년 1월 30일 사스 코로나 발병을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상태로 선포를 했습니다. 역학조사와 임상 증명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 바이러스에 관한 바이러스 작용 구조는 아직 체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체 내 바이러스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내 최초 두 환자의 바이러스 이동성 및 복제 방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스 코로나 감염 진단 후 매일 확인된 환자로부터 상부 호흡기와 하부 호흡기 샘플을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제출을 했고 후속 검사와 배양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후두 및 구강 인두의 샘플을 면봉으로 채취하였고 상부 호흡기 표본과 동일한 튜브에 넣고 가래를 하부 호흡기 샘플 표본으로 사용했습니다. 혈청, 혈장, 소변 및 대변 샘플도 질병 호소 중 순차적으로 채집되었고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 반응 RRT-PCR을 통해서 공개된 코로나 바이러스 서열을 비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검출하였습니다.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 반응의 임계 질량값 CT값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복사 번호로 변환되었으며 정량적 PCR 반응에 검출한 도는 2690 카피 밀리리터네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방법과 보충 설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볼 건데요. 이쪽에 그림까지 첨부가 되어 있군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A1의 A 환자의 확진자가 이제 경과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상부 호흡기 샘플, URT, LRT가 하부 호흡기 샘플입니다. 여기 이 첫째 날부터 이제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 부분에 격리가 되었군요. 그리고 이제 로피나비르랑 리토나비르 이제 이 약이 뭐냐? 이게 에이즈 약인데 지금 에이즈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 검출 한계값입니다. 또 뭐 증상을 이제 호소한 건데 처음에는 고열과 오한, 뭐 몸살 같은 거죠. 그리고 근육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코막힘과 뭐 계속 코막힘, 또 다음은 기침,
그리고 이제 가래를 호소했고, 이제 계속 묽은 변을 호소하였네요. 뭐 설사를 하신 것 같아요, 환자분께서. 그리고 이제 격리실 치료에 사용된 산소의 종류고요. 이 부분은 또 방사선 촬영 종류입니다. 처음에는 CT 검사 시 폐 양쪽에서 폐렴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라운드 글래싱 뭐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점진적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고, 개선적 흉부 방사선을 촬영했네요. 확실히 지금 에이즈 환자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에이즈 약을 이제 처방하고 난 뒤로 이제 확연히 이 바이러스 감염 수치가 이제 미검출 수준으로 이제 다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입원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부호흡기, 하부호흡기 두 개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처음부터 이제 증상이 발현하였습니다. 이때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 검출 한계값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인후염을 호소했습니다. 1번 환자랑 2번 환자가 조금 많이 다르죠? 처음에는 이 사람은 고열, 오한, 근육통을 호소했다가 여기서는 인후염을 호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열과 근육통을 호소했습니다. 또 기침도 호소했고요. 그리고 묽은 변을 또 이분과 이분의 좀 차이가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는 점진적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고, 개선적 흉부 방사선을 촬영했습니다. 또 CT 검사 시 폐 양쪽에서 폐렴 증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일본 확진자에 대한 발병 시점에 따른 임상 과정 및 바이러스 양입니다. 처음 1월 18일 때는 이제 일단 일본 환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뭐 발열 부분은 이제 발생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또 호흡기에도 이제 비충혈, 또 기침, 그리고 비충혈, 기침 가래, 비충혈, 호흡 곤란, 이제 기침 가래, 호흡 곤란,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또 기침과 가래, 기침과 가래, 기침 가래. 또 줄곧 지금 설사를 하고 있죠, 지금. 줄곧 설사를 하시고, 또 처음에는 뭐 항생제 처방하셨다가 이제 에이즈 약과 항생제를 동시에 처방하셨다가 이제 에이즈 약을 줄곧 쭉 처방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지금 자가호흡 그냥 방 안에 있는 공기 마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리터짜리 콧줄을 달고 3리터에서 6리터짜리 콧줄을 달고 또 6리터에서 10리터짜리를 달고 또 10리터 산소 마스크를 달았네요. 또 10리터에서 또 6리터로 줄이고 6리터에서 또 4리터 다시 이제 또 태어날 때쯤이면 이제 또 다시 방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요. 처음에는 CT를 촬영하고 흉부 X선을 쭉 찍었네요. 또 이제 상기도와 하기도에 검출되는 바이러스량을 봤을 때 이제 초창기에는 뭐 지금 난립니다. 뭐 여기 뭐 검출되고 뭐 지금 뭐 변에서도 나오고 오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화장실 그런 데 좀 위험한 겁니다. 또 혈액 이런 뭐 액체란 액체에서는 전부 다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죠. 그러다가 에이즈 약을 좀 많이 맞고 난 뒤에 마지막 뭐 거의 퇴원할 때쯤에는 이제 거의 검출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월 6일 날 퇴원 뭐 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떠났다고 볼 수 있네요. 이제 국내 입원 환자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일단은 1월 10일부터 이제 처음에는 인후염을 쭉 앓고 계셨네요. 인후염 앓고 계시다가 이제 인후염과 기침, 그리고 이제 기침,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설사를 2번 하셨고요. 또 이제 입국한 뒤에 검사했고 입원 바로 하셨고 에이즈 약을 바로 투여했네요. 또 이분은 그냥 자가 호흡으로 쭉 그냥 방에 있는 공기를 마시셨고 뭐 흉부 X선 촬영하시다가 이제 CT 한번 촬영하셨고 대략 거의 증상이 발현되고 1일부터 지금 뭐 27일 정도는 이제 집중 치료를 받아야 이제 좀 낫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에이즈 약을 맞아가면서요. 또 보시면 이제 상기도랑 하기도 지금 뭐 입이랑 뭐 코랑 뭐 폐에서 전부 다 이제 뭐 바이러스가 지금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에이즈 약을 처방받은 뒤로부터는 이제 특히나 에이즈 약을 처방받는 날부터 점점 이제 검출이 안 되다가 또 막바지에 또 한번 검출이 됐다가 또 검출이 안 되고 그러네요. 좀 이것도 그렇게
아직 표본이 너무 작아가지고 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소변과 대변에 또 나오기도 하고 이제 바이러스는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뭐 공중 화장실 이런 데 사용하면 뭐 좀 바이러스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소독이 되는 것도 어렵고 조금 가급적 공중 화장실도 그렇게 못 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성 35세가 이제 국내 최초 사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고요. 이 환자의 상세 노출 기록과 임상 과정은 이제 이전 보고서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 볼 수는 있겠지만요. 일본 확진자의 바이러스 운동성은 바이러스 RNA 복사본과 보충 그림, CT값에 나타나 있고, 또 일본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20년 1월 19일 입국 검사 때 발열 38.3도로 공항에 격리되었습니다. 입국 하루 전인 1월 18일 증상 발생일 기준에 우한에서 큰 노출은 없었으며 발열, 오한, 두통 등을 호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 확진자의 경우 바이러스는 증상 발생 2일째 상부 호흡기 샘플에서 검출되었고 호흡기와 관련된 증세가 크지 않아 3일간 타악기 기도 간격 기법으로 상부 호흡기 샘플 이제 뭐 자발성 가래를 얻었죠. 이날 흉부 엑스레이 검사상 흉부에서 바이러스 침투가 전혀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하부 호흡기 검사에서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을 띄었습니다. 4일차에서는 고해상도 HRCT가 실시되었고 양쪽 하경막 공간에서 복수의 지상유리 불투명도 폐렴 증상이 관측되었습니다. 5일차에는 하부 호흡기 샘플 검사에서 3일차부터 바이러스 부합값이 증가했고 이 중국인 여성분은 비강 캐뉼라 3리터 퍼민 퍼분을 통한 산소 보충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7일째 기침을 시작했고 다음날부터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침투가 관찰되었습니다. 즉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폐렴 증상을 보일 때쯤이면 이미 바이러스는 호흡기에서 검출될 확률이 있습니다. 14일차와 15일차 샘플 이틀 연속 유의미한 수준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녀는 4일부터 19일까지 묽은 변을 호소했습니다. 또 웬만한 샘플들은 다 바이러스 양성 결과값을 보였는데 임계 질량값은 음성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음성이기도 하고 양성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죠. 보시면 지금 증상 자체가 지금 이 흰색깔 이 부분이 이제 폐렴이 진행된 증상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게 이제 2번 환자 확진자이고 또 이분은 한국인 남성 55세고 이제 20년 1월 22일 상하이를 거쳐서 한국에 도착하신 분입니다. 또 그 남자분께서는 별다른 노출 없었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에 의해서 1월 10일 이후 인후염과 간헐적인 골통이 생겼습니다. 또 그는 또 20년 1월 23일 검사를 받고 다음날 사스 코로나2 감염이 확인돼 이날 입원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입원일 1월 24일은 증세가 시작되는 날 15일로 여겨졌고 이 환자 또한 상부 호흡기와 하부 호흡기 전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남성분의 혈장 및 대변 검체에서도 이 유전자가 일시적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나오고요. 근데 이 역시 음성 결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또 흉부 X선 촬영 결과 또 지난 19일보다 훨씬 나아진 또 그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발병 후로 27일입니다. 즉 20년 2월 5일에 태어난 거죠. 또 이 연구는 이제 바이러스의 운동성 및 번식도 보여줄 수 있고 국내 최초 2명의 확진 환자의 바이러스 특성을 제시합니다. 비록 이 두 환자의 바이러스 번식관과 흉부 방사선 결과가 전체적인 코로나 질환을 보여주지는 않을지라도 이 보고서는 인간으로부터 새롭게 발견된 바이러스의 감염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과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일본 확진자의 방사선 조사 결과 바이러스 번식값을 가진 질병의 한 가지 예를 관찰했을 때 그 중국인 여성분의 임상적 증상을 관찰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치료값은 바이러스의 번식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 이 치료 관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스 때는 달리 이제 바이러스 증가값은 질병의 초기 단기 첫 번째 증상이 발생하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가장 높았고 일본 확진자에게서 발열과 두통이 유일한 증상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검출값은 둘째 주 후반까지 계속 감소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뭐 이 말은 즉슨
감염은 되더라도 이제 처음에 증상이 발생하고 한 3일에서 5일 그 구간이 좀 가장 위험하지 않나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증상 호소 후 첫 주 1번 확진자는 호흡곤란 및 방사선 소견상 폐렴 증상이 나타났지만 바이러스 진격값은 이미 2단계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질병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 개입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부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 부족, 산소 포화갑이나 흉부 엑스레이로 폐렴 증상 식별 전이라도 하부 호흡기, 폐에서는 하부 호흡기에서 샘플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환자가 하부 호흡기 증상을 크게 호소하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이미 침투했으며 잠복기적 병리를 야기하여 최종적으로 하부 호흡기 증상과 추후 흉부 침투를 야기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부 호흡기 샘플과 하부 호흡기 샘플에서 동시에 바이러스 진격값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질병에 대한 의사의 판단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부 호흡기 샘플에서 높은 농도의 바이러스를 나타내는 메르스랑은 다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하부 동일값으로 이제 검출되고요. 또 네 번째로 첫째 주 말기부터 환자의 감염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변과 대변에서 저농도의 바이러스 유전 물질, 특히 이 유전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 반응 결과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소변 및 대변 샘플과 같은 비호흡 기관에서의 추가 검사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확진자에게서는 이제 방사선 조사 및 바이러스 증가의 조사값을 확인했지만 실제 증상은 가벼운 예를 확인했습니다. 치료 과정 중 가벼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라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증 환자 기도에만 해당되는 경증 환자에서는 흉부 X선 촬영과 바이러스에 대한 가시적 침투가 2주 후에 관찰이 되었습니다. 한 14일 정도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도 흉부 X선 촬영으로 가시적인 침투가 관찰되면 증상 발생 후 2주 후에 상하부 호흡기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됩니다. 상부 호흡기 샘플 값은 하부 호흡기 샘플과 비슷하며 때로는 하부 호흡기 값보다 높았으며 상부 호흡기 샘플에서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더 오랫동안 검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환자가 심한 기침을 하지 않았고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가래의 양이 없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지 2명의 환자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들 환자로부터 얻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특히 심각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일반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항바이러스의 사용은 증상 시작일 기준 5일과 17일에 두 환자 모두에게 사용되었지만 바이러스 값의 감소나 치료적 영향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를 받았기 때문에 위장 증상의 호소한 증상값은 약물 부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이 환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과 그들의 호흡기 분비물에서 바이러스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가능한 한 빨리 방역 통제와 치료 전략을 시급히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빨리 마련해야 본다고 합니다. 또 바이러스도 배양에 실패하였고 이제 어떻게 왜 성공을 못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진단을 받은 첫 2명의 확진 환자로부터 상하부 호흡기 샘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독특한 동작 및 역학 패턴을 보고합니다. 질병 호소 과정에서 2가지 경우가 달랐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바이러스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첨부 파일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부족하게 설명한 부분들은 이제 실제 JKMS 검색하셔서 해당 논문을 검색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고 제가 빠르게 훑어만 드린 거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